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2합에서 재민일보, 뉴스원 제주본부, 미디어 제주 등 제주지역 언론사사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을 초청해 정책 등을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김영진 예비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는 또 언론사사 대표로 재민일보 윤승빈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먼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22대 총선 제주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영진입니다. 작년 12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 있습니다. 이하면 제주는 지역 내 총생산, 도민 1인당 개인소득, 근로자 평균 임금 모두 전국 꼴찌입니다. 반면에 이혼율, 비만율, 농가부채, 농업인 고령화 비율, 청소년 자살률 등은 전국 1위입니다. 그야말로 제주 경제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도 제주 지역의 정치인들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정치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 김영진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제주 정치 교체, 제주 경제 제대로 살려내겠습니다. 네, 정치 상황인 만큼 후보님께 좀 민감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이제 전 소속당이죠. 국민의힘에서 고광철 후보를 우선 추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국민의힘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엄동설안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면접 과정에서 아무런 제가 답변도 듣지 못했고 근 20여일 동안 발목을 잡혀 있었습니다. 언제 발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위 얘기하는 듣보잡 인사를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고 당원들도 놀랐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놀랐습니다.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시스템 공천인지. 그리고 그 고광철이라는 그 인사는 제주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여기가 뭐 대구 경북 지역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공천을 하게 됐는지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네. 일면식도 없습니다. 네. 고광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후보님과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뭐 연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추후에라도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연락이 전혀 없었고요. 또 제주 정치 상황을 좀 알고 있다 그러면 공천 발표 직후에라도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아니면 공천 전이라도 충분하게 저하고 대화를 했었으면 우리가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연락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공언했다시피 무소속으로 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만나실 의향은 어떠신지요? 제가 뭐 항상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만나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납득할 만한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얘기가 돼서 이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후보 단일화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단일화가 되면 김영진도 단일화가 돼야 되죠. 제가 정치 경험도 있고요. 제주 정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지역구를 열심히 투어한 사람이 제주 지역을 위해서, 제주 갑 지역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정치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얘기를 충분히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그 우선 추천 때문에 무소속 신분으로 이제 선거 완주를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수 후보가 많아지게 되면 유권자 표심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거는 그 단편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왔고.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민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수많은 얘기를 들었고 앞으로 우리가 경쟁 과정에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충분하게 제가 승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표가 갈린다 그러는데요. 보수표는 오히려 김영진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 이제 보수표가 집중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님께서 탈당하시면서 이제 후보님을 지지하던 이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뭐 동반 탈당 바람 뭐 분위기가 있습니까? 동반 탈당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힘 보수 당원들은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잘 판단해서 결정하시리라 믿고 지난번 도지사 선거 때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보수표도 집중할 것이고 또 중도층들도 충분하게 김영진을 지지하고 꼭 당선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탈당하실 때 또 이제 위기에 빠진 제주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 시스템 교체하겠다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민주당의 지난 경선 과정에서 도민들은 참 그야말로 정치 막장 드라마를 봤습니다. 사인 간의 대화를 녹취를 하고 공개하고 공작 정치, 조작 정치 참 안타까운 상황을 저도 바라봤는데요. 이러한 정치는 제주에서 퇴치시켜야 됩니다. 또 이러한 정치는 민주당의 20년 동안 내리 5번을 승리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있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본질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저 김영진을 선택해 주셔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얼마 전까지는 당 소속으로 선거를 준비하시다가 이제 무소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지요? 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준비해왔던 정책들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인적 구석에 대해서 약간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제가 당협위원장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당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당원들이 참여해주는 시스템, 이것이 결국 사실은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뭐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분들께서도 저와 4년 동안 열심히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같이 활동을 해왔고 또 충분하게 사실은 뭐 이심전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소속 신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이든 중도층이든 많이 김영진을 지지해주고 성원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무소속 신분이면 자꾸 이제 당원, 당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의 후보 그런 입장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혹시 이제 당선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복당할 계획도 갖고 계신 거겠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은 당선이 돼도 복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좀 다른 경우가 뭐냐면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불합리한 공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해왔고 분명하게 제가 당선이 돼서 복당 신청을 할 것이고요. 또 그 판단을 기다릴 것입니다. 뭐 불리한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공천 얘기하면서 뭐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계속 있잖아요. 뭐 적극 어필을 하셔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분명하게 공천 발표 후에 이의 제기를 했고요. 면접 후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고, 그건 한 25일 동안 공천이 미뤄지면서도 저한테는 아무런 뭐 이런 방구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제가 돼서 공천을 줄 수 없는 자기를 갖췄다면 좀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실은 한간에 그런 설이 파다합니다.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공천이 참 불합리하게도 발생을 했다. 물론 제가 그 설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진실은 결국엔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 20일 안에도 많이 연락 취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중앙 당사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천 진행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고요. 사실은 당사 출입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고 제가 공천이 왜 늦어지느냐에 대해서 항의차 방문을 했었고요.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제가 빠른 공천을 해달라 제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 갑 지역구의 도의원분들, 운영위원분들, 그다음에 심지어 도당위원장까지 마냥 늦출 수가 없으니 사실은 제주가 험지 중에 험지지 않습니까? 내리 5번을 패배한 지역입니다. 빠른 공천을 해달라. 왜 20일 동안 발목을 잡아놓느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사실은 전혀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후보자로 낙점을 했는데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 무소속 출마하셨으니까 다자 대결로 갈 텐데요. 본선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우선 고강철 국민의힘 후보가 됐죠. 이제 후보는 제가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는 제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민주당의 문대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6번의 선거를 치른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도지사 후보까지 됐었고요. 근데 제주 정치에서 문대림 후보는 사실은 올바른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많은 후보입니다. 지난 뭐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도 원희룡 지사한테 완패를 했는데요. 그런 흠결이 많은 후보는 사실은 본선에 가서는 김영진한테 확실히 밀릴 것이고 또한 이번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사실은 정치 민낯을 낱낱이 보여줬거든요. 그런 후보가 어떻게 국회에 가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입법을 하고 대한민국 정치, 제주 정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갑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문대림 후보도 사실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닙니다. 서귀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요. 이제 우리 갑 지역으로 주소 옮기고 어느 날 갑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된 고강철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을 지역구에서 태어나고 활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주시 갑 지역 출신, 한림 출신 김영진이 제주시 갑 지역의 정서를 가장 잘 알고 또 문제점이 뭔지 또 현안이 뭔지 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적임자인 김영진이 분명하게 갑 지역 유권자들은 4월 10일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이제 온전한 제주시 갑 출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시 갑 지역의 현안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시 갑 지역구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한경면, 애월, 한림 지역은 대표적인 1차 산업단지고요. 그다음에 구도심이 포함되어 있고 신제주 권역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1차 산업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또 특히 한림읍 지역 같은 경우는 현안 사항 양돈 문제, 그다음에 신제주 권역은 뭐 교통 문제, 그다음에 주차 문제, 구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심 재생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공동화 현상, 태용화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김영진이가 앞으로 차근차근 정책적인 부분으로 제가 발표를 통해서 현안 해결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문제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공천이 보류된 상황에서도 이제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님의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공약의 지향점을 제주를 다시 행복하게, 행복이라는 단어에 모든 정책을
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경제, 농업 및 문화예술, 여성으로 집약을 한 것이죠. 근데 대표적인 공약은 첫 번째로 청년 행복 도시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결혼 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인 결혼 비용 한 2천만 원 하고 초기 주거 비용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출산율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출산율 관련 예산이 한 5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지원 예산이 연간 하니까 한 10조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주무부처와 상의하고 배분 과정을 거치면 충분하게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경제 행복도 있습니다. 서부권에 국가 미래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그 미래산업단지를 통해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다음에 1차 산업 문제 해결하기 위한 6차 산업도 병행해서 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게 그 단지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스타트업이라든지 또는 뭐 R&D 연구센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어민 행복도 있습니다. 이제 농업과 관광과 문화를 접목시킨 이런 그 별도의 우리가 그 혁신밸리를 좀 만들자 이런 차원이고요. 제가 관광협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6차 산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또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공약 말씀해 주신 게 큰 틀에서 좀 경제적 대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언론 사사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께서는 이제 그 민생 경제, 이제 가계 경제 이거 해결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후보님께서는 이를 위한 대책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 그 안 사람도 조그만 가게를 합니다. 김밥집 가게를 하는데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틈틈이 야채도 가서 사오고 또 김밥 재료들도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죠. 요즘 뭐 가장 중요한 게 대출 이자금, 네. 또 사실은 그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당선이 되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이 대출금도 상환 유예를 좀 해주고 또 이자도 좀 경감해주는 이런 대책을 좀 세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당선이 돼서 국회에 입성을 하면 필요하다면 대통령한테 제가 강하게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민생 경제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관광협회장을 역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제주 관광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관광 전문가로서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 환경에 가장 빠르게 그 연동되는 것이 관광 산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관광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관광 정책은 그 패턴을 따라가지고 못하고 있다. 소비자의 그러니까 관광객의 니즈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해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 한 300만 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요즘 중국 관광객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패턴 자체가 달라졌어요. 중국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단체 관광객이 아니고 개별 관광객입니다. 그러면 개별 관광객을 우리가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전개해야 되는데 뭐 두 관광 정책이든 뭐 관광공사든 관광협회든 좀 더 각성을 하고 좀 우리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 관광 산업은 제주의 핵심 산업이죠. 말만 그렇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고 또 관광 산업이 사실은 지역 경제, 그러니까 지역 도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도록 실물 경제하고 또 이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그러지 않습니까? 매년 지적돼 왔지만 우리가 뭐 대형 숙박업체, 예를 들면 뭐 대기업 계열 그 호텔이죠. 뭐 신라 호텔, 롯데 호텔, 그다음에 면세점들, 신라 면세점, 롯데 면세점. 제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신라 면세점, 롯데 면세점 우리가 장사가 잘 될 때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JDC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제주 관광
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죠. 공항 면세점. 그다음에 제주관광공사에 운영하는 면세점.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전체 매출액이 한 3조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 때. 그러면 제가 이 3조 중에 한 3% 정도는 지역발전기금으로 좀 내놔라. 과도하게 중국계 여행사의 수수료를 이렇게 지불할 게 아니고 수수료를 좀 낮춰서 이것이 좀 재투자 개념으로 좀 돼야 될 것이고 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입성을 하면 이 부분도 분명하게 관련 관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쳐서 제가 이 부분에 좀 실현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선 성격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이 사실상 뭐 국정 견제론이다, 이제 국정 안정론이다 이런 성격으로 갈리고 있는데 후보님이 국민의힘 소속일 때는 당연히 국정 안정론 이쪽이었죠. 지금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뀌었어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성격 갖고 계신 생각 좀 변함이 있으신가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 안정이 필요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입니다. 정당한 과정을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정부거든요.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각종 민생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한 115건 정도 제출한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좀 봤던 통계인데요. 그중에 국회 통과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역대 정부 중에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그 통과된 법안들도 전부 이제 민생 관련 법안들인데 또 예산과 연계시켜서 통과를 시켜줘요. 민주당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절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임기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정 안정론에 저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영훈 도지사 도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과한 평가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주 낙제점 수준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정치 지도자는 특히 도지사는 이게 예를 들면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그 제주의 경제 부분이든 정치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지 제대로 실현시켜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 지도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영훈 도지사도 좀 생각하는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물론 이제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제주도의 성장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이 국민의힘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접촉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이번 총선에서 분명하게 이제 여당 후보도 또는 무소속인 김영진이도 한번 당선시켜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는 제가 나름대로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진 당선돼서 제가 오영훈 도지사 돕도록 하고요. 오영훈 도지사도 김영진에게 꼭 당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부터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일단 그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오영훈 도정 평가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이거 사실은 그 행정체제 개편에 가장 이제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독점적 그 도지사 권한을 좀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대항적 도지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은 영향을 주고 수기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지 그 안에서 시장을 직선제로 뽑겠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인사권, 예산권 전혀 없는 지금의 양대 시장도 차라리 그러면 그거를 직선제로 뽑는 것도 제시하면 어땠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막대한 용역비 이미 투입이 됐지만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또 지역의 갈등 관계 또는 또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그 제2공항 얘기를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 기본계획 고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엄청난 갈등 요소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또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제주 갑 지역을 봤을 때 선거를 앞둔 사람 입장에서 제2공항의 반대 여론이 가장 높거든요. 근데 제2공항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장 동력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광 빼고는요. 그러면 제2공항의 건설은 제주도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는 지금까지 쭉 오랜 기간 동안 갈등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리고 환경 문제 보완할 것은 좀 우리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하고 우선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고용 문제라든지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이 보상하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를 우선 좀 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좀 일종의 갈등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저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제2공항이 동부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 서구권에는 그에 준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미래 산업단지를 좀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제가 필요한 예산은 한 4조 원입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원칙적으로 제2공항에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고 이제 갈등 해법도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전국적인 사안인데 이제 제주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해법은 따로 갖고 계신 생각이 있는지요? 제가 아까 정책 1호 네. 법안으로 제가 발의를 하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긴 합니다만은 사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되면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책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고 아주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없이는 뭐 외국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결혼 자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초기 자금 지원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산시마다 뭐 특정 기업에서는 뭐 1억씩 주고 자녀 1인당 하는데 정부에서 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을 또 이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줬더니 이 세금 문제가 또 과도하게 발생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출산율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보고요. 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출산율이 OECD 최하위권이고 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실은 네. 경제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성장 동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발표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국가 규모가 말레이시아만큼도 못한다. 뭐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도 이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단적으로 저는 그에 대해 반대를 했었고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그전에 존재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선진적 복제 차원에서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대책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생활체육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시 갑 유권자 여러분, 김영진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말로 아닌 실천이 중요합니다. 제주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 김영진이 제주 경제를 튼튼하게, 복지를 촘촘하게, 민생을 편안하게 제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김영진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JIBS를 비롯한 언론사사가 마련한 예비후보 초청대담. 오늘은 제주시갑 김영진 예비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대담이 도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영진 예비후보와의 만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